자, 시리즈로 함께하는 전문가 도타보기 코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시 이주고령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지수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부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해주신 얘기, 어제는 이제 이주 고령자들의 이주를 해서 오신 고령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네네. 그들이 왜 여기에서 나이가 들고 고향을 못 가는가 현실적인 실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주 고령자가 누구인지 들어본 그 시간 말고 오늘은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또는 그분들도 뭐 이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인천시에 한 16,000명 이상의 이주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고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6,000여 명. 네네. 근데 이 16,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각 네네. 부처에서 다른 방식으로 집계를 하시고 또 국적 취득하신 분 아니신 분 얼마나 오래 계시는지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 되신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 중국 동포가 가장 혹은 중국 국적을 가지셨던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인천시에는 되게 특별하게 사할린 동포 집단 거주지 혹은 뭐 정착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방마을이라고 네네. 하는 고려인 분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그런 지역이 있고 해서 그쪽에 고령자분들이 꽤 모여 사시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복지 서비스 가운데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한 네네. 분들은 모두 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네. 당연히 뭐 그 실업급여라든가 무슨 산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그리고 건강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죠. 네, 만약에 네. 4대 보험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고려인이나 사할린 동포들은 거주를 오래 하셨으면 이런 요양 서비스를 네.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네. 네. 그 사할린 동포분들하고 고려인 분들하고요. 네네. 그 상황이 되게 달라요. 네네. 지금 여기 사할린 동포 정착지 같은 거기에 계시는 사할린 동포분들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의 지원으로 영주귀국 사업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오시는 것과 거의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가 회복됩니다. 됐군요. 네, 그 부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공적 부조 방식, 조세에 의한 그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주거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지원 그 영주 귀국 사업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 외에 다른 곳에 계시던 분들도 오시면서 그 사업 영구 귀국 사업의 그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국적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네네. 우리가 F4라고 부르는 네네. 동포 비자를 가지고 체류를 하시게 돼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회보험 방식
그 복지 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공적 부조라고 하는 우리가 세금 내서 네. 이렇게 드리는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똑부러지게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쉽게 되죠. 이게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아유,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그분들이 돼 그럼요. 있으신지를 잘 모를 쉽지 거예요. 않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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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배웠네요. 이제 이주 고령자들을 이제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시면서 그분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그분들께? 어, 제가 11분을 만나 네네. 뵀는데요. 11분 모두 한국에 와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 너무 좋다. 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시던 곳 출신국에서 네. 이제 편의적으로 출신국이라고 하는데 출신국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거기에 있고 하더라도 그냥 난 여기서 살다 죽고 싶다. 이렇게 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양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제가 인터뷰했던 모든 분들은 한국이 깨끗하고 의료 수준이 높고 네. 사람들이 친절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그 생활 수준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건강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 너무 좋은데다가 그 당신들이 사시던 곳에서는 의사를 만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거다.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병원도 다니고 약도 네, 네. 먹고 서비스도 받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네.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분들이 식생활이 우리랑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질병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렸을 적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막 인생사를 다 말씀하세요. 그렇겠죠.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외로우시기도 하고 누군가가 네네. 얘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좋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어렸을 때 10대, 20대 거의 30대까지도 이렇게 편한 말로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로 네, 말씀을 네.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틀에 한 번을 먹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셨고 기초 체력이 안 좋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우리 백신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예방 접종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잘 못 받으셨고 그다음에는 조금 살만해졌다 해서 이제 드시는 게 추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고려인 분들이나 그렇죠. 사할린 농포 분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거. 네, 엄청나게 돼지 비계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양념 같은 것들이 세게 들어있는 음식은 좀 네, 덜 네.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심한 음식을 드셨고 또 열량이 많아야 어쨌든 추위를 이기시다 보니까 네, 뭐 네. 차나 이런 데에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서 드시고 달짝지근하게 드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그 지역에서는 괜찮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셔서 당뇨 생기고 고지혈증 생기셨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드시면 건강 그렇죠. 관리에 이렇게 힘들죠.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쌀을 주로 뭐 요즘에 쌀 소비가 네네. 줄었다고는 하지만 쌀밥을 주로 먹지만 그곳에 계셨을 때는 밥을 드시거나 국수를 드실 때도 빵을 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네네. 그런 식생활의 차이가 조금 있지요. 네. 그래서 요즘 저희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줄이는 경향이지만 그분들은
오랜 식습관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 그렇죠. 못하니까 네네. 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게 예.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한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또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제공자이신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갈등은 그거래요. 음식. 음식. 네, 자꾸 그냥 그 기름 많은 거. 그리고 이렇게 네. 거기는 식용유를 물기름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네, 네. 사할린 분들은 이 모든 국이고 찌개고 뭐 이 거기에 물기름을 엄청나게 넣으신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면실류라고 하는 네, 그 네. 식용유를 엄청나게 넣으셔갖고 드시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넣으시냐. 이거 이렇게 다 이게 좋은 거 아니다. 그러면 네, 네. 내가 평생 먹어왔는데 뭐 네. 괜찮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 네. 많이 드시죠. 10kg를 6개월 만에 드셨대요. 혼자 사시는 분이. 10kg를요? 네, 혼자 사시는데요? 네. 야, 많이 그래서 드시네요. 요양보호사분이 막 그걸 갖다가 버리시고 숨겨놓고 그 뭐 오랜 그 식습관을 못 벗어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말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숨기고. 케어를 해줘도 네, 그 식생활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예. 이 병세가 차도가 없는 그런 그런 분들도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워낙에 이제 의료 서비스가 없는 곳에서 사시다 보니까 민간요법을 많이 의존하시는 게 많아가지고요. 막 다리가 부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게 뭐 통풍이나 아니면 당뇨에 의한 뭔가 아니면 무슨 신장이나 원인을 찾겠죠. 이렇게 하는데 양배추 붙인다. 네, 네.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막 펄쩍 뛰시고 그리고 당신들끼리 막 돌려서 드시는 약도 있고 아, 약을요? 뭔가 이제 고국에서 갖고 오셨나 봐요. 네, 그 예, 나눠 뭐, 먹습니까 그럼? 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몰래 영양제라고 주사도 놔주시고 막 그래갖고 기겁을 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민간요법과 그렇죠. 네. 그리고 약의 남용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하시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오히려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사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급여 부분이 아닌 거는 참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비싸게 그럼요. 지불하지 않아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세계 얼마나 최고죠. 좋습니까? 예. 저희 어렸을 때도 뭐 관절염에는 뭐 먹으면 좋다. 네네네. 뭐 그런 그 그렇죠. 속설들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무슨 풀을 찧어서 네, 묻히고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님도 보면은 예전에 뭐 지혈한다고 그 오징어 뼈 갈아서 붙이고 그렇죠. 뭐 그랬던 예. 기억도 나고 제가 뭐 맞습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무슨 뭐 까마죽 같은 거 갖다가 네, 맞습니다. 뭐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예. 실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의 이제 임상요법에 의해서 제가 그렇죠. 했던 예. 그 그분들은 아직도 그거를 신봉하고 계시군요. 네, 아유.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병원을 가신다 하더라도 몰래 뒤에서 그런 것도 하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참 이 예. 쾌유가 되시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그렇습니다. 연구에서 다루셨던 그 장기 요양 서비스를 그분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던가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연구 설계를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하시고 계세요? 이용하실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애석하게도 고려인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역을 같이 대동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설명을 해드려야 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거고 장기 요양 서비스는 뭐 재가 서비스가 있고 시설 서비스가 있고 복지 연구를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재가 서비스는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하루에 3-4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게 나 외국인인데 나도 그 서비스 받을 수 있냐 내가 아프면 네네.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막 설명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특히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는데 음. 여기 오니까 그런 좋은 게 다 있구나 네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할린 동포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대신 자녀분이 인터뷰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요양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는 중이었는데 네네. 당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게 뭔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무슨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돈은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꼬치꼬치 캐 물어서 네네. 그럼 이게 장기 요양 서비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 정도로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용하시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알고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네네. 길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그렇게 이용을 갑자기 이렇게 이용하시게 됐거나 이랬고 전혀 안타깝네요. 네. 우리나라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도 언어가 의사소통이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인이 되시면 이제 옛날 그 시골에 계신 우리 노인들을 네. 보면 어떤 제도를 이렇게 당신이 좋게 만들어 줘도 싫어요, 싫어요. 이거 돈 많이 예. 받죠. 네. 나 이거 돈 낼 돈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네네. 피하시고 그러시던 그러시기도 하죠. 옛날 예, 그 예. 우리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네네.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이해가 안 되셨을 네네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되게 좋다라고는 하셨는데요. 고려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이 나를 네. 보살펴 줄 거지 나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특히 시설 요양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는 거는 나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시나 보구나. 자존심의 부분도 있으셨고요. 특히 네네.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할 때까지 하다가 뭐 어떤 분은 팍 꺾어져 죽으면 되지 뭐 아이고 이렇게까지 참. 말씀을 하시고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가정은 내가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잘 네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내 살림을 하는 게 싫다 하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들이 사시던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는지 네. 어떤 뭐 단점이 있는지를 아시기 네네. 어렵고 저는 이제 뭐 연구에서는 이제 아직도 이제 가족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자녀분들이 다 바쁘고 일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못 돌봐주고 어머니는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여쭤보면 그럴 땐 누가 와서 밥 한 끼 해주면 좋긴 하겠네. 네네. 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의 불편함을 가족 아닌 남에게 이렇게 쓰는 게 손을 너무 빌린다는 게 네. 이제 싫다는 표현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나의 불편한 것들을 뭐 왜 남한테 내가 보여줘 창피하게 네네. 우리 식구는 괜찮지만 남의 네. 식구는 안 돼 이러시는 경우도 또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결국은 그렇죠. 이 예. 노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뭐 출신국이 달라도 그렇죠. 결국 예. 이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분들이 외국 출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은 굉장히 적죠.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경우에는 거의 못 가시죠?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세가 드시도록 여기에 계시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여기에 계신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만나뵀던 분들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여기서 계속 그 의료적 처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에 네네. 한 번씩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출신국으로 가신다는 거는 엄두를 못 내시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대신 인터뷰한 자녀분의 그 경우에는
지금 와상 상태로 요양원에 입원해서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그분이 이제 출신국으로 엄마를 다시 모셔가려고 했는데 네네. 비행 뭐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고 네. 비행을 견뎌내실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가실 수 없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유로 아마 여기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이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이제 안 받으시다가 네. 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주 고령자분들이 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그 유형에 대해서 작년에 네. 소논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네. 그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연구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네네.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복지 연구 같은 거 대여해서 좀 쓰시기도 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뭐 같이 이렇게 말벗도 해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좀 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네. 게 힘들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고 그러다가 더 안 되겠으면 뭐 시설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단계별로.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조금씩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고 그냥 계시다 보니까 네네. 조금은 시간을 늦출 수도 있고 또 조금은 가벼운 것들로 다 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덜컥 시설로 네. 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일단은 그 외국에서 오신 우리 이주고령자 여러분들이 그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력을 좀 많이 높이는 게 큰 관건일 것 같네요. 네, 현재로는. 그렇죠. 요양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네네. 요양 서비스에는 되게 다양한 단계들과 등급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아주 가벼운 거,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워커를 쓰신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집에서 계시지만 조금 어려운 식사나 뭐 요 정도를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거나 그러면 시설까지 가실 필요가 없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 근데 전혀 그분들이 모르시니까. 네,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요양사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병세도 호전될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호전이 아니라 악화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네네. 그냥 그 힘든 상태로 본인이 스스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네, 이용하게 그러면 해야 되지 좋겠습니다.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는 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주 고령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서비스도 모르시고 네, 나이는 들어가시고 네, 이분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건데 네, 우리는 그럼 뭘 했으면 좋을까? 네, 특별히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까?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한지수 부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주민 고령자에 대한 얘기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인천시의 대책과 함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